저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먼저 그 무대에 올라가지고 열심히 좀 뛰고 있습니다. 상대편 이제 박영준 후보는 이제 엊그제 나와서 어제 처음으로 TV 토론 같이 하고 이랬는데 불과 시간이 이제 선거까지 18일밖에 안 남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저는 절대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뭐 하루 안에 1시간 안에 뭐 천지개벽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얼마든지 그런 시간이 충분하다고 보고요. 18일 동안 저는 하여튼 죽을 힘을 다해서 뛸 겁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뛰고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층뿐만이 아니고 저를 또 말은 안 해도 숨어있는 보수층들도 중도층들도 제 지지하는 분들 많아요. 제가 에피소드 말씀을 한번 드리면은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태극기 부대 친구가 있어요. 매일 주말에 자기도 사비 들어가면서 태극기 부대 진짜입니다. 근데 제가 농담삼아 만들어낸 게 아니고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한 명이 친한 친구예요. 그 친구는 태극기 부대로 해가지고 매일 후원금 내고 자비 들여서 서울 올라가지고 태극기 흔들고 그런 친구 좀 독특하죠, 그죠? 근데 그런 친구인데. 이번에 선거할 때는 무조건 저 찍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겁니다. 네, 그래서 숨어있는 저 지지층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드러내서 하는 분들보다. 그러니까 힘을 내고 우리 민주당 후보들이 부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만 선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힘내서 하나된 마음으로 꼭 이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일 11시에 우리 민주당 후보님들이 한 170여 분이 넘습니다. 다 합치면 확정된 분들이. 그러니까 기초의원, 구의원, 군의원님들, 뭐 비례대표, 그 다음에 구청장, 시의원 후보들 전부 다 이제 다 마무리가 됐거든요. 전체 다 국회의원님들 비롯해서 저도 11시에 백스코에서 합니다. 11시 백스코 하니까 많은 분들이 거기 가서 응원도 해주시고 부산을 들썩들썩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드리고 뭐 대화하는 중에 제가 궁금한 게 있으면 말씀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누구 자리? 이 자리는 이제 한 분씩 오시는 분들 비비신 초대석을 이제 가져보려고 저희 의자 한 자리는 비워놨었고요. 저희가 투표율이 굉장히 77% 정도 대선 때 그랬었는데 그렇죠. 지방선거는 그 정도까지 안 나오잖아요. 안 나와요. 네, 50% 이제 전으로 나오고 부산은 조금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조금 더 적게 나오는 편이라 네. 저는 진짜 철저히 공감하는 게 말씀하셨다시피 민주당 원래 지지하시는 분, 네. 변성환 후보님 원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대선 때만큼 투표만 하러 나온다면은 저는 뭐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까지 후보님께서 최선을 좀 다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민주당의 부산의 얼굴로 활동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피부 관리 좀 열심히 하시고요. 좀 많이 탔죠? 예, 많이 탔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후보 선거 가까워올수록 많이 타면 탈수록 좋더라고요. 네.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얼굴 좋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얼굴 좋다는 건 칭찬이 아니고 욕 같아가지고. 저도 예전에 출마했을 때 얼굴 좋다는 얘기가 처음에 칭찬인 줄 알았는데 열심히 안 하나 이런 생각을. 그 소리예요. 왜? 네.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많이 돌아다니시고 네. 지난 5월 5일에도 인형 탈 쓰고 돌아다니셨다고 말씀 들었었는데 그럼 얼굴이 안 탑니다. 얼굴 많이 공개하시고 얼굴 많이 알리시고 또 도움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일단은 처음 여기 빈자리를 또 우리 의원님을 또 모실까 합니다. 누구예요? 여기 의원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조규영 의원님 저희가 사모님입니다. 서울시 3선 시의원이셨고요. 건 떨어졌는데. 24년 만에 여성 최초의 부의장입니다. 여기 사모님입니다. 조규영 전 서울시 의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스포트라이트가 이쪽으로 받으면 안 되는데. 저를 봐주십시오. 자, 의원님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이렇게 갑자기 불러주셔서 좀 당황되기는 하는데요. 네, 저는 변성환 후보의 배우자이고요. 또 동시에 변성환 후보의 배후자입니다. 네, 그 역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제가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찾아봤습니다. 소개해드렸다시피 서울에서 시의원 3선을 하시고 민선 24년 만에 여성 최초의 부의장. 그 전에 있긴 있었는데 그때
본인이 인터뷰에 나오셔서 굳이 이제 구분을 하면서 그 사람은 추대였고 나는 선거로 처음 됐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변성호 후보님 같은 경우는 선출직 출마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거의 처음이지만 처음이죠. 네,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미 선거를 쭉 해보셨기 때문에 정치 선배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후배를 바라보는 남편이 아니라 정치 후배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뭘 좀 준비하라고, 뭘 좀 잘 준비하라고 조언을 해주셨나요? 사실 그 어제 혹시 박형준 후보랑 TV 토론 하는 거 보셨나요? 네. 그 제가 어제 그 TV 토론 하는 거 보면서 그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사실은 30년 제가 결혼 생활을 했고 이제 8년 연애 기간이었는데 그러니까 거의 한 40년 알아왔던 전성환이라는 사람은 그야말로 굉장히 온화하고 좀 평화롭고 따뜻하고 조용하고 과묵하고 좀 그런 이미지, 그런 성격이거든요. 집에서 사실은 저희가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믿지 않으세요. 그러고 그럼 서로 너무 관심이 없는 거 아니야? 뭐 이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정말 저희 한 40년 사귀고 결혼 생활하면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그 공은 뭐 거의 99% 저희 남편한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좀 이해하려고 그러고 받아주려고 그러고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언성이 높아지거나 뭐 싸우거나 이럴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굉장히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이제 방송 토론을 나간다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박형준 후보가 굉장히 뭐 토론의 달인이다 그런 평을 받잖아요. 사실 이 부산시장이라는 선거가 이 1년 전에 당선된 가장 큰 이유도 뭐 강적들 또 뭐 무슨 토론 프로그램, 설전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이런 데 나와서 워낙에 그 부드럽게 그러면서도 상대를 제압하는 그런 토론 실력으로 사실은 부산시장이 되었죠. 그래서 저런 그 능숙한 토론자와 저희 남편이 어떻게 그 맞서서 토론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좀 많이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어제 텔레비전을 봤는데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남편이 저런 면이 있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어제 텔레비전에서 보여준 모습은 아주 때로는 굉장히 격정적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굉장히 날카롭기도 하고 또 때로는 굉장히 공격적이기도 하고 아주 명쾌하고 그래서 사실은 집에서 봤던 모습과는 굉장히 생소했어요. 생소했는데 아마도 박형준 시장도 아유 뭐 토론은 뭐 내가 가서 뭐 껌을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느낌상으로도 아무 준비도 안 하셨고 또 그렇게 막 치열한 토론이 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오셨던 것 같은데 갑자기 어제 토론에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막 박형준 후보가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막 말도 더듬고 막 땀 닦고 막 고개를 막 흔들고 막 이런 그러니까 그동안의 박형준이라는 사람이 토론에서 모습에서 보여줬던 것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어서 제가 어제 우리 남편이 집안에서는 저렇게 따뜻하고 온화한 사람이지만 밖에서 일을 할 때는 저렇게 굉장히 철저하고 열정적이고 이 용광로 같은 사람이구나 제가 어제 토론을 보면서 또 느꼈고요. 이 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왜? 왜 이렇게 길어? 이거? 아니 말씀을 지금 너무 잘하시는데 박형준 후보랑 토론하면서 그렇게 말을 잘한다는 건 처음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봐서 네. 변성환 후보의 실력이 감춰졌던 걸 수도 있고요. 박형준 시장보다 사모님이 더 무섭다는 반증일 수도 있어요. 집에 들어가서 찍소리도 못한다는 거예요. 의원님이 워낙 무섭고 워낙 또 토론 잘하셔서 말할 수 있었던 게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살면서. 역시 새로운 재해석입니다. 이 젊은이들한테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자 어제 토론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네. 이어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박형준 후보랑 일단은 1대1 토론, 저 예전에 뭐 그 토론도 봤고 그 전에 박형준 후보가 김영춘 장관이랑 토론하는 것도 저 봤었는데 네. 일단 직접 한번 맞토론을 해보니까 네. 박형준이라는 사람은 좀 어땠습니까? 뭐 다 알려진 바와 같이 그 능수능란해요. 이렇게 저기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 스타트를 보면 대화를 해보면 알맹이는 없어요. 알맹이는 없는데 포장이 굉장히 많죠. 화려하고 그거를 이제 언변으로 이 포장을 하는데 그거는 뭐 자주 들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포장이 다가 아니고 실제 속내가 중요한 건데 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이제 토론하면서 좀 열불도 나고 생각보다 많이 준비가 안 돼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변주를 많이 올렸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뭐 그렇기도 하고 네. 이 너무 저기 뭐랄까 쉬운 상대 아니면은 당연히 자기가 될 줄 아는 네. 그런 아니란 생각으로 토론에 임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실제 안일하게 나오긴 했었어요. 그렇게 보였어요. 보이는 거 어쩔 수 그러니까. 없으니까. 네. 그러면은 토론했을 때, 의원님 아니 말씀하세요. 제가 이 포인트에서 정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선거는 우리 흔히 시체말로 까봐야 한다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시체는 아니 이 선거는 정말 절박한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절박한 사람들이 이기는 건데 그동안에 그 박형준 시장님의 어쨌든 제 유추컨대 그분은 그냥 조용한 선거가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조용하게. 그래서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사퇴를 안 하시다가 그야말로 이제 데드라인에 사퇴를 하셨고 어제 토론회 나오실 때도 여전히 그 내용보다는 그냥 본인의 현란한 말솜씨로 이거를 좀 극복하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그 모습은 단지 시장 그러니까 박형준 후보의 모습만이 아니라 그쪽 진영의 저는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진영의 모습 자체가 이거 뭐 부산에서 우리 뭐 되지 내지는 그냥 조용하게 가면 돼 뭐 이런 분위기를 표현하는 또 양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뭘 그 들고 부면에서 정말 우리 진영이 정말 절박하게 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뛰면 어제 토론회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6월 1일 날 선거 결과로 우리는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이제 토론회 장면 여러 가지가 기억나는데 말씀하신 것 전부 동의하고요. 1등 전략이다 보니까 일단은 매칭 자체를 안 하려고 합니다. 잘 안 만나려고 해요. 그렇죠. 그냥 혼자 돌아다니려고 하고 혼자 인지도로 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어제는 그런 모습이 없었는데 김영춘 장관이랑 작년에 보궐선거 할 때는 네. 토론 중에 휴대폰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나 이제 그 후보가 정치인이 어떤 광역지자체장 정도 되는 선거에 나와서 휴대폰 하고 있는 딴짓하는 걸 처음 봤어요. 너무 열받아서 제 페이스북에 올렸거든요. 페이스북에 올려도 소문이 안 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좀 토론이나 이런 데 관심을 가져주고 민주당에 변성환 후보가 있다는 거 알려주고 박형준 옆에 변성환이 있다는 걸 계속 알려주셔야만 이게 계속 이슈가 되고 부산 시민들이 아니 시장 되려고 하는 사람이 휴대폰 보고 앉아있다 이런 태도 논란 바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요.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후보 있다 우리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오죽하면 감독님이 아까 전에 저한테 와서 이 캠프 옥상에 불이라도 질러가지고 여기 변성환 있다고 얘기를 해야 한다고 그 정도로 얘기할 정도니까 여러분 좀 간절하게 좀 많이 알려주시길 바라고 박형준 후보가 토론했으니까 요거는 내가 확실히 잘하더라. 나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느꼈습니까? 아니 저는 제 장점은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시정을 워낙 오래 해왔기 때문에 구석구석 압니다. 그래서 말하는 게 이게 사실이다 기다 아니다 하는 걸 제가 다 알아요. 시간이 워낙 짧다 보니까 일일이 뭐 반박하고 할 시간이 여유가 없었는데 앞서 얘기했듯이 박영준 후보는 그대 담론만 얘기해요. 부산의 미래가 어쩌고 저쩌고 살고 뭐 살기 싫은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살기 싫은 도시 만드는 부산을 떠나기 싫고 행복한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거는 모든 후보들이 다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포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알맹이가 중요한 거거든요. 알맹이가 가진 거를 어떻게 제대로 하고 있느냐 마느냐 제가 어제 그런 거를 좀 물어본 거고
뭐 그냥 뭐 그 포장만 계속하는 네. 그런 거는 바람직한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이제 돌면서 자기 예쁜 말만 하고 네. 그런 식으로만 이제 하고 준비를 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애초에 이런 준비를 해왔다는 건 준비를 안 해왔다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공약 얘기가 이제 나왔어요. 네. 유튜브 채널 여러분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변성환 유튜브 채널 2,750명입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신 분들 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접해주세요. 거기 보면은 공약 하나 중에 이제 2036년 엑스포 2036년 월드컵 아니 올림픽 올림픽. 4개 올림픽 4개 올림픽 공약이 나왔습니다. 네.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니 저는 그 공약을 우리 캠프에서 같이 상의를 하면서 만든 취지는 뭐냐면은 자 보십시오. 2030년까지 부산에 정말 새로운 변화를 가지는 게 딱 세 가지가 있어요. 2030년까지. 네. 그러니까 일단 엑스포 된다는 유치가 된다는 전제가 엑스포가 되면 부산이 변하죠. 그 다음에 2029년까지 가덕 신공항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걸 다 과제를 만들어서 네, 그때까지는 맞습니다. 다 됩니다. 이 세 개가 되면은 부산, 울산, 경남, 부산을 중심으로 한 이 축을 통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제2 수도 같은 개념이 되는데 인프라가 막 갖춰지는 거죠. 근데 그 소화 그래서 또 뭐를 할 거냐 한 단계 더 나간 거를 제시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네. 그래서 제가 2036년도에 하계 올림픽을 유치를 해서 명실상부 부산을 세계 속의 부산, 대한민국의 새로운 수도로서의 부산 이렇게 키워야 된다고 제가 제시를 한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88 올림픽 말고 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얼마나 지났습니까? 근데 국격이 G10 우리나라는 세계 선진국으로 이미 도약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럼 또 네. 서울로 한다? 그것도 안 아니죠. 되죠. 네. 새로운 수도에서 한번 해야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제시를 한 겁니다. 네. 저도 기억에 저는 이제 동아대학교 정치학과 나왔었는데 학교 다닐 때 부산 아시안 게임 정도 있었고 그렇죠. 그 말고는 눈에 띄는 만한 국제 대회가 아예 없었던 것 네.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 있어야지 부산이라는 브랜드도 좀 알리고 네.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정권 동안 대한민국의 국격이라든지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걸 충분히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서울 수도권만 가니까 말씀하셨다시피 메가시티 부산으로 좀 땡겨오는 노력도 저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장점 말씀해 주셨으니까 상대 후보 단점 변죽 올리는 거 말고 나는 요거 좀 더 보완해야겠다. 제가요. 제가 생각해보고, 보완해야 되겠다. 한번 돌아보신 거 있습니까? 혹시 토론 한번 끝나고 났을 때? 아니 근데 토론 그런 건 네, 뭐 토론이나 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끝나고 나서 몇 분들 얘기 듣고 했는데 뭐, 네. 뭐 괜찮았는데 많이 뭐 나아졌다 이랬는데 전투력이 없다는 소리를 가끔 가다더래요. 근데 그게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점잖죠. 이미지 자체도 점잖게 생겼잖아요. 좀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생겼는데 그리고 평생을 이제 공직에 있다 보니까 뭐 합리성, 효율성 뭐 이런 네. 것만 따지고 이렇게 정치하고는 약간 안 맞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열정적으로 좀 더 세게 네. 해달라 이런 요청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뭐 나아지고 있습니다. 진화의 과정이라고 보시고 그 하여튼 이만큼 변한 것도 진짜 많이 변한 겁니다. 제가. 아니 저도 이제 지난주에 한번 와서 후보님이랑 이제 단독으로 1대1 이제 정책 인터뷰나 후보님을 소개하는 인터뷰 영상을 찍었는데 말씀하셨듯이 너무 점잖으셨는데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 부산의 김부겸이다. 너무 점잖은데 물어보면 모르는 게 없어요. 일부러 제가 따로 몰래 공부해가지고 질문하고 이랬거든요. 제가 일부러 그랬어요. 한번 어떻게 답변하신지 당황시키려고 답변 어떻게 하려고 물어봤는데 거기서 또 점잖게 또 다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재미는 없는데 답은 다 알고 있고 이걸 어떻게 키워야 되나 생각했을 때 제가 결론 내린 거는 이거 부산 김부겸을 밀어야 된다. 지금 김부겸 총리 퇴임했는데 역대 총리 퇴임식에 가장 많은 공무원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실력하면 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변성환 후보님 보면서 제가 지난 2주 동안 그걸 강하게 느꼈습니다. 정말 정책이면 정책이고 행정이면 행정이고 다 잘하십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정말 주변에 여러분 많이 알려주셔야만 우리 후보님이 더 빛납니다. 김부겸도 민주당 당원이 만들었고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그거 만드는 것처럼 변성환 후보님도 여러분 꼭 만들어주십시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제가 김부겸 총리님 장관님 하실 때 제가 대변인으로 모셨거든요. 계속 같이 다니면서 그래서 배웠나 스타일도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배웠네. 안 돼. 제 앞으로 이제 이재명 영상만 보세요. 이제 앞으로는
이재명 고문 영상만 보고 전투력 있게 좀 하고 네. 저도 예전에 그 후보자 토론할 때 어린 놈이 조경태 의원한테 막 들이받고 이러면 안 좋다 해서 점잖게 했었거든요. 끝나고 나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맞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일부러라도 남은 토론에서는 네. 조금 강하게 표현하고 네. 아니면 이건 꼭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네. 그냥 뭐 공격할 필요도 없이 내가 생각하는 이 공약을 크게 좀 얘기하면 영상이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2036년 이런 것만 한번 질러도 네. 뉴스에 그것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그런 모습도 있고 왜냐면 워낙 다른 건 다 준비가 돼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출마가 처음이라 하더라도 지난번에 보궐선거 또 경선했었잖아요. 그렇죠. 살짝 맛보셨잖아요. 그때와 또 지금 또 의원님 보시기에 그때 작년과 올해 변성환 후보 또 달라진 모습이 있죠. 네, 네. 아니 저는 어제 그 토론을 보면서도 그 사람이 자기가 살아온 역사 이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우리 변성환 후보는 이제 30년 공직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야말로 시선 자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굉장히 그 좀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제 제가 박형준 후보를 보면서는 그분은 대학 교수 생활 하시다가 이제 정치인이 되셨는데 네. 아 저분은 또 그분의 삶의 역사가 저렇게 표현되는구나 라는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어제 그거는 후보의 질문은 아니었는데 정의당 후보님이 원전과 관련해서 네. 박형준 후보한테 질문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그 기억에 남는 대답 중에 뭐 원전의 위험성에 대하여는 뭐 심리적인 위험이 있고 과학적 위험이 있는데 뭐 심리적 위험은 막 그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토론 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이고 짧게 나는 그 위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하겠다 이 얘기를 하시면 되고 또 시민들은 그걸 기대했을 텐데 그 짧은 시간에 위험이라 하면 심리적 위험이 있고 과학적 위험이 있는데 뭐 심리적 위험은 이렇게 시간 끈 거예요, 시간. 네. 답변을 못 하니까 시간을 끈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시간을 끌어는 면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경로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늘상 그런 식의 그 내 문제가 아닌 내가 지금 당장 이 순간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 논평가처럼 뭔가 학자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네. 그런 그 모습의 반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 짧은 시간에 저 답변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고 뭔가 해답을 듣고 싶어하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알고 싶어하는데 왜 저렇게 학자처럼 무슨 심리적인 불안과 과학적 불안이 있는데요 뭐 이런 얘기를 왜 하고 계실까. 그런 거는 이제 답답함이 원점 빼도 다 할 있더라고요. 수 있는 내용이에요. 네. 도로 안 나와주면 도로 왜 안 나와주면 심리적인 도로로 안 나와준 이유와 과학적으로 도로 안 나와준 이유가 있다. 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배워와서 그냥 그대로 쓴 거 아닐까요? 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저 변성환 후보님 지난해 이제 보궐선거 준비하면서 다스베이다라는 프로그램 나와서 네. 그때 총선 제의도 있었는데 안 나오고 남아 있었다라고 답변을 하시면서 시장 권한 대행을 하면서 남아 있는 민주당의 뭐 사업이라든지 추진되고 중단되지 말아야 할 사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거 마무리 짓느라고 못 나왔었다 이렇게 답변하신 게 제가 있었어요. 실제로 부산 부시장 하면서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게 좀 기억에 남는지 좀 듣고 싶어요. 근데 아마 저기 그 전에 네. 총선 나오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진행자가 그러면 그냥 얘기한 거야. 총선 나오라고 하신 분 없고. 네. 근데 뭐 나오라고 해도 나올 상황은 아니었죠. 네. 아니었는데 그건 뭐 분명한 거고. 사실은 뭐 제가 했다기보다는 이게 저하고 우리 민주당 정부가 한 겁니다. 사실 굉장히 많아요. 이전에 우리가 민선 이후부터 한 25년 뭐 약 이래 얘기를 합니다. 네. 25년 동안 우리 민주당 정부가 지난번 그 지방선거에서 이렇게 정권을 가지고 오기 전에 네. 지금 국민의힘 정부가 가졌을 때 한 게 뭔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없어요. 없다고요. 인구는 계속 빠졌고 줄고 경제는 침체되고 네. 청년은 떠난다 하고
그러면서 계속 비전만 얘기하다 없어요. 없는데 맞습니다. 짧지만 3년의 기간, 그 기간이 거의 저하고 중첩이 되죠. 네. 제가 행정부 시장 권한대행 했던 기간인데 그 기간이 딱 중첩이 되는데 짧지만 그 기간 동안 행거를 보면 첫 번째 가덕신공항 만들어냈잖아요. 가덕신공항은 이제 불가역적입니다. 이게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특별법 만들어졌죠. 예타 면접, 네. 문재인 정부에서 다 했죠.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거를 김해신공항 백지화부터 시작해서 그걸 했습니다. 그걸 네. 했고 지금 제일 화두가 되는 그 엑스포 국가사업업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회의 때 망치 두드린 거예요. 그 이후에는 국가사업이 된 겁니다. 국가사업이 됐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뭐 그런 과정이었다고 보고 또 큰 게 부울경 메가시티. 네. 부울경 메가시티는 4월 19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떠나기 전에 망치를 두드렸어요. 추진 계획 다 발표하고 70대 과제를 한다. 그 안에 수조 원이 들어가고 어떤 법률을 개정을 하고 단계별로 내년까지는 30개 사업 한다. 다 그렸어요. 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네. 얼마나 짧은 기간에 그런 걸 한 겁니까? 그렇죠. 저는 또 권한대행 있을 때는 우리 부산에 공공의료원도 없잖아요. 부산 의료원 딱 하나 있는데 서부산 의료원 만들면서 서부산 의료원 그냥 만들자고 하면은요. 안 만들어줍니다. 왜 안 만들어주냐? 경제성이 안 나오고 소위 말하는 BC 네. 안 나오기 때문에 했는데 근데 그때 예타 면제를 시켰어요. 예타를 면제를 시켜버리면 이건 100%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거 제 권한대행 때 다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물은 뭐 무지 많은데 그 정도만 이야기해도 뭐 다 되겠죠. 이게 느끼는 게 이게 결국은 땅땅땅 결정을 내리면 나머지는 그냥 과정입니다. 과정이죠. 이 네. 땅땅땅 내리는 결정까지가 오래 걸리는 거예요. 결정까지 내리기 전에 여기를 하느니 저기를 하느니 대구를 하느니 김해 확장을 하느니 이런 얘기를 하다가 문재인 정권에서 민주당 정권에서 다 결정을 내려놓고 지금은 이제 예산 주고 시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네. 이거는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제가 권한 대행을 하면서 가덕신공항 그때 김해국신공항 백지화 시키는 총리실 검증위원회라는 걸 했지 않습니까? 할 때 네. 제가 다 쫓아다녔어요. 국회의원들 서울에 만나서 부산에 국회의원들이 15분 계시잖아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우리 의원님은 3분입니다. 15분인데 다 협조를 구해야 되잖아요. 뭐 해달라고 하면은 제가 누구인지 검증은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아이고 왜 하냐 이거 아니 그냥 김해신공항 백지화 하면 되지 왜 또 시끄럽게 하느냐 이런 분들이 이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태반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하니까 아 자기들이 또 다 했다고 숟가락 얹기 시작하는 거죠. 참 모렴치한 행동입니다. 그런 거는 저는 직접적으로 상대를 했기 때문에 1대1로 이렇게 토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 과정을 우리 부산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그건 절대. 저도 그때 기억납니다. 방송 막 하면서 초반에 이제 가덕신공항을 또 세게 밀고 있으니까 그때 와서 막 반대하다가 왜 이제 와서 하느냐 이거 반대 논리가 안 됩니다. 이제 와서 하느냐 이제라도 하는 건데 왜 이제 와서 하느냐로 공격을 하다가 부산 시민들이 화를 내니까 앞뜨거해서 다시 돌아선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그 국민의힘이 당 안에서 쪼개져 가지고 부산 의원들이랑 경북 대구 의원들이랑 쪼개져 가지고 서로 싸우더라고요. 대구로 가져와야 되니 그러다가 이제 부산 의원들이 아 이거는 밀린다 해서 자기네들끼리 이제 연명 선언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한 팀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정당은 다르더라도 그렇게 휩쓸려 와서 이제 민주당 정권에서 가덕신공항까지 오게끔 만들어 봅니다. 거기서 주역을 하셨으니까 네. 저는 뭐 충분히 이 가덕신공항 첫 삽을 뜰 때 주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제 중단 없는 발전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2036년 하계 올림픽 얘기를 해봤으니까 또 다른 부산 시민들 짜잘한 공약을 좀 몇 개를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저는 매번 이제 국민의힘 부산시장들 보면서 저도 부산에서 계속 살았지만 네. 400만 원이 된 적은 없지만 한 380만 이렇게 올라갔던 적이 있었다가 네. 민선으로 다 보수정당에서 시장을 뽑아놨더니 제가 서울 올라오기 직전 그리고 올해까지 하면 한 334만? 엄청 줄었어요. 네. 한 5, 60만 명이 다 나갔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을 발전시켰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좀 답답한데 부산 시민들이 조금 체감할 수 있는 공약들이 있다면 어떤 걸 또 준비하셨는지 제가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아 그런 큰 그림도 말고 사실은 네. 제가 처음에 수마선을 하면서 했던 것 중에 가장 하나가 그러니까 표요죠. 뭐 그거 비슷한 게 내가 부산 시민 행복 플랫폼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살가운 공약이 뭐 가덕공항 생기고 엑스포 생기고 하면 내한테 뭐 도움 되는데 이래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뭐 진짜 있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도 그래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 그런 분들의 살가운 거를 챙겨줘야 됩니다. 그게 시장의 몫이라고 보고요. 저는 나중에 시장이 되더라도 한 90%는 밖으로 다닐 거예요. 밖으로. 시정은 제가 다 아니까 뭐 결제하러만 잠깐 오면 됩니다. 요즘부터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지시하면 되고요. 예. 정말 밖으로 다니는데 행사 다니는 게 아니고 시민 만나러 다닐 거예요. 그 차원에서 그냥 말씀드리면 요즘은 선거운동 하면서 제가 우리 아동센터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자면 경로당에 가시니까 어르신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많이 경로당에 계십니다. 왜냐면 네. 놀이터거든요. 그게 일종의 서로 자꾸 연세가 드시고 하는 분들은 대화의 상대가 있어야 되니까 동네로 이렇게 3, 4, 5 이렇게 막 모이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경로당에 대한 점심 지원은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냥 운영비를 가지고 일부 이렇게 돌려서 네. 식사도 당신들끼리 이렇게 해 드시고 하는데 정말 경로당 같은데 점심 한 끼 제공을 한다고 하면은 그런 품도 안 풀리고 어르신들이 직접 해주는 거 그리고 예컨대 더 모일 것 같아요. 그냥 마을에 커뮤니티에 어르신들의 놀이터 비슷한 그렇게 담소를 나눌 수 있고 얼마나 요즘 외롭고 적적하십니까? 특히나 부산은 초고령 사회에 돼가지고 어르신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거를 저는 공약으로 제시를 했고 하려고 그래요. 이제 제가 시장이 되면 반드시 할 겁니다. 경로당 하루 한 끼 점심 식사 제공 공약. 이런 거 예를 들자면은 그런 거 하고 싶어요. 네. 아니 그 부분에 제가 잠깐만 그 말씀을 좀 드리면 얘기하셔도 돼요. 네, 그 물론 어르신들 중에 우리 할아버님보다는 할머님들이 훨씬 많으세요. 네. 그 수명이 네. 그래서 그렇기도 하지만 실제로 경로당에 가면 할머님들만 많이 계세요. 할아버지들은 주로 없으시거나 아니면은 한 3, 4시쯤 돼서 한두 시간 그냥 잠깐 계시다 가셔요. 그런 이유가 그러니까 그 구청에서 이제 때때 어느 경로당 같은 경우는 쌀은 지원을 해줘요. 쌀은 지원을 해주는데 그 쌀만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님들은 집에서 반찬 좀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할머니들끼리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밥을 해서 나눠 드세요. 근데 우리 그 문화상 할아버님은 그 돌아가면서 순번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님은 식사를 못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그냥 거기 가시면 할아버님들은 드시기만 하시는 거 할머니들은 돌아가면서 일을 하시는 구조라 제가 어느 경로당에 갔는데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할머님이 어머님 여기 왜 이렇게 아버님들은 안 계세요? 그리고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평생 우리 영감 밥시중 들었는데 이제 경로당에 와갖고 너무 영감 밥시중 들게 생겼냐. 근데 그게 실제 경로당의 현황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은 그래도 경로당에 가셔서 밥도 해서 드시고 뭐 노시기도 하시고 쉬시기도 하시는데 아버님들은 정말 갈 데가 없으세요. 그게 실제 모습인데 저는 이제 우리 후보가 경로당에 점심을 그냥 쌀만 제공해 드리는 게 아니라 경로당에 따뜻한 점심 한 끼를 드실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대접해 드리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길래 그건 정말 좋은 공약이다. 그렇게 되면 정말 여기저기 갈 데 없으셨던 우리 아버님들도 아침부터 경로당에 가셔서 점심 드실 수 있고 저녁까지 그냥 같이 어울려서 쉬시다가 댁에 가실 수 있는 정말 좋은 공약이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로 오십시오. 이 앞으로 앉으셔도 됩니다. 네. 다 내가 뒤에 이제 손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요. 네, 여기 조금씩 편하신 데 앉으세요. 네. 의자 앞에도 자리가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앉아주시면 되고 말씀하셨던 이제 어르신 네. 공약 네. 말씀하셨고 식사 한 끼 그리고 할아버지들도 또 편하게 오고 갈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해 보겠다. 그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겠다라고 이제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네. 좋은 공약인 것 같고 실제로 서울시에서 의정 활동을 하셨으니까 의원님은 약간 공약 같은 거 이제 부산에 없는 서울에 있는 공약 같은 거 약간 좀 조언도 주고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공약은 그야말로 그 부산의 상황에 맞게 그리고
부산에 적합한 것이 공약이 나와야 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경로당 점심제 따뜻한 식사 한 끼 제공 이거는 여전히 서울도 지금 풀지 못하고 있는 일이어서 제가 서울에 있는 경로당에 갈 때마다 참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을 했던 거였는데 부산에서 지금 제일 전국에서 최초로 먼저 우리 변성환 후보가 하겠다라고 공약을 제시해서 저런 마음으로 좀 살갑게 우리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좀 다 챙길 수 있는 그런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박수를 쳤습니다. 부모님 뭐 말씀하실 거였어요? 네, 싸움 안 하겠죠. 싸움 안 하는 이유를 안 드러납니까? 그대로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제가 도망갑니다. 혼나시고 계시면 이제 얘기 그냥 빨리 끝내려고 계속 듣고 계실 수도 있는 것 같고. 자, 그럼 제가 반대로 이제 의원님한테 이제 뭐 조언해 준 게 있냐라고 이제 질문 드렸었으니까 반대로 후보님이 이제 출마 준비하면서 네. 의원님한테 사모님한테 뭐 이렇게 조언을 구했다든지 아니면 쓱 가서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본 게 있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혹시 있어요? 딱히 잘 물어보죠. 많이 물어볼 것 같죠. 네. 아니 바로 집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은 물어보기도 하고 명함 어디서 뽑는지도 물어볼 것 같고. 근데 별로 안 물어봐요. 진짜입니다. 제가 네. 뭐 별로 뭐 물어볼 게 네.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그래 생각하는 게 제가 정치 신인이긴 하지만 네. 제 잣대대로 하고 제 기준대로 하고 제 워딩대로 하고 이런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건 자신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이제 저희 아내는 워낙 뭐라고 할까 활동 폭이 넓기 때문에 옆에서 저하고 다른 영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고요. 저는 많은 별로 물어본 거 없는데 옛날에 네. 우리 아내가 저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면 시의원 처음 할 때는 모르잖아요. ABCD부터 모르는데 행정이라든지 이런 전혀 것들. 모르죠. 근데 저는 평생을 지방행정, 지방재정 이걸 지방자치를 한 사람입니다. 중앙부처에서 정책부터 하니까. 이게 굉장히 바쁠 때였거든요. 제가 그때 서기관 때 이럴 때 젊을 때죠. 젊을 때 막 정책하고 밤 새서 사무실에서 일하고 오고 이러는데 그 피곤한데 조리 어떻게 만드는지 조리 하나 만들어 달라고 막 그러고 그랬어요. 하여튼 네. 그런 기억이 많이 납니다 지금. 제가 의정 활동을 하면서 늘 저희 남편의 이야기를 기억을 하는데요. 사실은 의원이 돼서 딱 이제 시에 들어가면 그야말로 시의 공무원들이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맞다 그러고 다 옳다 그러고 참조하겠다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시의원 됐을 때 내 말이 진짜 맞나? 내가 정말 옳은가? 정말로 저분들이 내 이야기를 참조하나?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공무원분들이 다 그 시의원이고 구의원이고 국회의원들한테 그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내가 시에 가서 뭐 질문하니까 좋은 질문이십니다. 꼭 참조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라. 그랬더니 저희 남편 말 그러면 공무원이 거기서 의원하고 싸우겠냐. 가장 피해가는 방법은 그 대답이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그 질문에 내용이 하나도 없으면 뒤돌아서서는 다 욕한다. 그러니까 정말 욕 들어먹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고 그런 의원이 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다. 그 이야기를 늘상 저한테 해줬거든요. 그래서 의원은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라고 제가 배웠는데 저희 남편이 그래서 제가 삼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아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선출직 의원 입장에서 공무원 사용법을 좀 알려주셨네요. 공무원의 답변은 사실은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답변이 그냥 잘 참조하겠습니다 였는데 그걸 이제 빨리 깨우칠 수 있도록 하셨고 이것도 반대로 또 중요한 것이 그러면 선출직 공무원들은 공무원을 좀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다 답변을 웬만하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게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중요한 건 내가 책임 안 지려고 하는 것도 많아요. 그러면 중요한 역점 사업을 추진하거나 정책 과정에서
이 부분이 좀 불리하거나 좀 불편하다라고 했을 때 빠져나가려고 하는 공무원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공무원 장악을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저는 네. 평생을 공무원한 사람이 그 방법 모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데요. 뭐. 네. 이게 빠져나가려고 하고 책임 안 지려고 하는 거는 다 보입니다. 저는 제 눈에는.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이나 안 보이는 사람이나 건 분명한 거죠. 네. 이제 행정을 시정 같은 경우는 이게 340만 시민들을 네. 그 같이 이렇게 호흡을 할 수 있는 부산 시정이라는 건 굉장히 방대한 겁니다. 1년 예산이 약 14조 원 가까이 돼요. 얼마나 큰 예산입니까? 그래서 구석구석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다 알거든요. 뭐 물론 공무원들도 알고 스타일도 알고 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가닥을 치고 매듭을 치고 털어낼 건 털어내고 하는 속도감에 있어서는 저 따라올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이제 이어갈 텐데, 자 그러면 우리 배우자이신 조규영 의원님 먼저. 요걸 두고. 그동안에 봐오신 변성환 어떻습니까? 진국입니까? 네. 네, 제가 보기에는 정말 펄펄 끓는 진국인데 이 알릴 방도가 없습니다. 사실은 뭐 30년 행정했고 이제 정치에 입문한 지 1년밖에 안 됐거든요. 새내기 정치인이죠. 사실은 뭐 행정은 뭐 누구보다도 잘 알고 특히 부산시정은 누구보다도 잘 알지만 그동안에 그 공무원의 이름으로 일을 한 거지 흔히 정치인들처럼 자기 이름, 자기 얼굴을 내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부산 시민들께서 아직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이 좋은 상품을 어떻게 알릴 건가 참 답답하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한데요. 사실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집합이 풀린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나마 이렇게 좀 모임이 있지 그동안에는 모임도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좋은 후보를 알릴 수 있는 방도가 이제 방송 출연 아니면 유튜브 아니면 그러고서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알릴 수 있는 방도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방송은 그렇게 여의치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부산의 방송 환경이 우리 후보를 노출시킬 수 있을 만큼 그다지 우리한테 좋은 환경이 아니어서 방송을 통해서는 노출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정말 그 끈으로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게 유튜브거든요. 아까 우리 소연 씨가 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로 이제 유튜브와 관련된 그러니까 SNS와 관련된 각종 채널들은 지금 다 마련이 되어 있고 거기에 지금 계속 자료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요. 좀 많이 활용해 주시고 많이 소개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면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 그 변성환 후보가 어떤 사람보다도 부산시정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정치 입문 1년차. 그래서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만 동시에 어느 계파에 속한 적도 없고 계보에 속한 적도 없고 정파에 속한 적도 없고 대단히 정치적으로 깨끗하고 그런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장점일 수 있다. 단 우리가 잘 홍보만 한다면 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여기 와주신 분들은 정말 변성환 후보에게 애정이 있고 민주당을 사랑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귀한 시간 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남은 18일 그 개인 지인들에게 또 SNS를 통하여 우리 후보를 좀 많이 홍보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큰 박수.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대본 하나 없이 정말 질문 던지는 것마다 쭉쭉 답변 잘 뽑아주셨던 우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변성환 후보님 마지막 이야기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입추의 여지가 없이 한 수천 명 되는 것 같아요. 수만 명 되는 것 같아요. 네.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오늘 저희들 사무실 개소식 앞서 말씀드린 정식으로 한 게 아니고 그냥 하루 종일
문을 열어놓고 손님들 오셔라, 구경도 하시고 제가 있는 시간 동안은 저하고 대화도 나누시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모셨는데 많이 와주시고 그렇게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럼 뭐 결과적으로는 제가 열심히 하고 제가 당선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뛰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서 오신 거니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어제도 방송에서도 마무리 말에 그런 말을 좀 했는데요. 앞서 얘기하셨듯이 우리 사회자분 말씀하셨듯이 자, 김부겸 총리님하고 뭐 닮아서 좀 많이 닮은 것 같긴 해요.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옛날에 김부겸 총리님이 대구에서 그 시장 그 뭡니까 국회 출마해서 길에서 뭐 반발이 많잖아요. 민주당 의원은 척박한 곳이니까 그때 한마디 한 게 회자가 많이 됐죠. 정신 차리라고. 바로 이제 그 시민에 대한 훈계, 네. 혼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회자가 됐는데. 저는 이런 뭐 제가 뭐 시민들께 뭐 이렇게 훈계를 할 입장은 아닙니다. 저도 시민이 항상 주인이고 시민이 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호소를 드리는 거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게 이제 부산도 좀 바뀌어야 됩니다. 부산이 변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변화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람입니다. 사람이 바뀌면은요 다 바뀝니다. 광고 카피도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 미래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사람을 잘 선택하고 사람을 잘 뽑아줘야 된다는 호소의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는 사람이 안 바뀌면 부산이 안 바뀝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선택한 기성 정치인들, 우리 부산 시민들이 뽑았던 정치인들이 과연 부산을 바꾸었습니까? 못 바꿨죠. 그러면 반성도 하고 왜 이렇지? 이런 고민들도 하고 해야 됩니다. 매번 언론에 잘 노출이 되고 말 잘하고 TV에서 서울의 중앙무대에서 연예인처럼 인기 있다고 일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유명하죠. 인지도가 높죠. 높은 사람을 꼭 부산에 아이고 배우를 모셔오죠 왜? 그 시장 안 치시죠. 이거는 그렇게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 지방선거라는 거는 시장이라는 거는 지역에 제일 잘할 수 있는 일꾼 지역 시민들의 마음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어제도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사람의 교체를 통해서 인물의 교체를 통해서 부산을 바꿀 수 있으니까 새로운 사람을 좀 키워주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똑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물론 저를 응원하러 오셨겠지만 밖으로 나가셔서 얘기를 하실 때도 이제 사람 한번 바꿔봐라. 부산에 좋은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키우지 못하는 도시가 됐어야 되겠느냐. 사람이 떠나는 도시라고 이야기했는데 있는 사람도 제대로 못 키우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부산에 계시는 유능한 일꾼들을 잘 판단하셔서 정말 일 잘하는 일꾼을 꼭 뽑아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